내겐 아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최대한 깊이 있게 자기인식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한 정도의 불안이라면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고 느끼며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대면하는 일 자체가 버거운 과제일 수 있다. 뿌리 깊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저 심리적으로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워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겨우 버티기 위해서 이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해묵은 상처를 구석으로 밀쳐버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두 눈을 감아버린다. 심리학자 너세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그 아래에 더 근원적인 차원, 즉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원을 이루는 것은 타고난 긍정적 이기주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 자기 인생을 위해 투쟁할 권리다. 말하자면 자신을 향한 원칙적인 존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브랜드는 이 원칙적인 존중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입과 작업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내리라고 권한다.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나를 소중히 다루고 나의 생존권을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 스스로에게 살 권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뿌리 깊은 차원에서 자존감이 손상된 이들은 자기 존재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일조차 크나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주 어릴 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느낌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상 모든 부모가 100% 기쁜 마음으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이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영역에서 간파하고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거부감을 자신의 기본 정서 안에 포함시킨다.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를 저 깊은 어디에선가부터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내면 아이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내면 아이라는 인격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 내면 아이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성격 요인이 이 내면 아이의 모습을 형성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 말고도 어른 인격체도 있다. 이 내면 어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안다. 그래서 자신이 혹은 내면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사실은 불필요하고 과장되다는 것 역시 파악하고 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주체 역시 우리 안에 내면 어른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면 아이 영역과 내면 어른 영역을 한데 섞어버리는 데 있다.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이고 그것이 그냥 나라고 믿어버린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찾아오면 맨 먼저 나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의 일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한다. 내 안의 어린아이가 불안한 것일 뿐 다른 부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줄 안다는 걸 떠올리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종의 의식 분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알맞을 것이다. 첫째, 여기 버림받고 못난이라고 느끼며 불안에 떠는 내면 아이가 있다. 둘째, 이 불안이 지나친 것이고
자신에게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내면 어른이 있다. 아직 이론상으로도 당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진짜 사실에 근거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 문장을 가슴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그 믿음은 틀렸을 뿐 아니라 당신은 지금 내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지만 내면 아이의 목소리에 눌려 내면 어른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임시로나마 강력한 어른 조력자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당신 불안은 허황된 거예요. 근거도 없고 과장된 거라고요. 그럼 불안해하고 겁에 질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8살 된 당신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무섭다며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야단치고 혼낼 것인가? 외면하고 밀어낼 것인가? 아마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무서워할 거 없다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타이를 것이다. 자, 이번엔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자. 이 아이도 그렇게 불쌍한 감정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를 다정하게 위로하겠는가? 아니면 다그치고 훈계하겠는가? 지금까진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을 때 무슨 소득이 있었는가? 불안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을 것이다. 진짜 어린아이든 내면의 어린아이든 비난보다는 애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아야 기운을 얻는다. 당신의 내면 아이 또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내면 아이와의 소통이다.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고 아이가 호소하는 고통에 귀 기울이자. 그리고 토닥토닥 보듬어 주자.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이제 50대에 접어든 케말은 공장에서 제작 부장으로 일할 만큼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능력도 있다. 단지 상사와 의논할 때마다 너무 불편했다. 특히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어긋날 때면 케말은 무척 위축되고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케말은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남자로서 가진 자아상이 부실하다는 생각에 더욱 답답했다. 그래서 배알도 없냐면서 자신을 욕하고 상사에게 맞서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었고 오히려 기분은 더 비참해졌다. 자신에게 그런 배알 따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케말은 자기 안의 어린아이가 상사를 보며 아버지를 연상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무척 엄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 철저히 권위주의적인 존재였다. 케말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케말이 옳고 아버지가 틀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케말에게는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경험은 케말의 내면 아이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커서도 권위 있는 남성을 대하면 두렵게 느끼게 만들었다. 지금껏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아이를 알게 된 케말은 이제 자신 혹은 내면 아이를 혼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첫째,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건 내 마음속 어린아이이고 그 아이가 이번엔 그 공포를 상사에게 전이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둘째, 내면 아이와 손을 맞잡고 따뜻한 내면 어른의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금 무서운 건 아버지와의 기억 때문이야. 그때 정말 힘들고 끔찍했지.
아버진 너에게 네 생각을 얘기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사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달라졌어. 나도 상사와 동등한 어른이고 그와 대등하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해. 이런 과정을 통해 케말의 불안 속에 숨어있는 내면 아이는 이해받고 수용되었다고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불안이 잦아들고 내면 아이는 진정되었다. 더불어 케말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도록 설득했다. 물론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특정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